네, 여러분. 선생님이 이 대변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번외편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사실 이 대변동이라는 책은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조금 거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죠. 근데 책의 앞부분에 있는 이 개인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책의 앞부분에 보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자기 체험 얘기가 그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바,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례는 뭐냐면 이 개인의 위기와 관련된 건데요.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5살 때 일이었어요. 그 꼬마. 아무것도 모를 만한 꼬마인데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직접 목격했다기보다는 아빠를 통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는데,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보스턴에 살고 있었어요. 아빠가 보스턴의 의사, 그죠? 근데 보스턴에 살고 있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그 지역에 코코넛 그루브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. 그 나이트클럽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죠. 화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무려 429명이 그 화재로 그날 죽습니다. 그게 얼만큼 큰 이 사건이었냐면, 잘 생각해 보세요. 나이트클럽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. 젊은이들이 모였겠죠. 젊은이들이 근 500명 정도가 죽었어요. 그 지역의 그 젊은이들의 가족들,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, 그 지역의 일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자인 거예요.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는 그 사건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. 우리도 이렇게 좀 겪었죠.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우리가 직접 내가 겪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위기가 되는 이런 큰 사건들 겪었죠. 이런 그 개인의 위기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슬픈 나머지 자살을 하기도 하고, 그냥 슬픔 속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,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또 누군가는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새롭게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.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, 스스로를 좋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그 위기치료법이라고 해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하고 도와주기도 해요. 그런데 그런 심리 상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봤었던 이 책에 나왔던 인간의 위기에,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12가지 요인들을 잘 꼼꼼하게 따져본다면, 그래,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내 자아를 좀 더 강하게 세움으로써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,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이야 라는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 개인의 위기라는 게 꼭 누가 죽어나가야지 생기는 것이냐? 그게 아닙니다.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사례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21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.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죠.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인재로 막 크니까 칭찬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.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실패해본 적이 없는 거지. 그렇게 해서 하버드도 딱 가고, 하버드에서 의대 공부하다가 아니야, 나는 뭐 생리학 공부할 거야.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로 딱 박사를 갑니다. 근데 막상 캠브리지에 딱 갔더니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완전 루저인 거야. 내가
실험을 너무 못하는 거야. 교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너무 비참한 너무 비참한 이 자아를 겪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막 방황을 해요.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방황을 하다가, 그래, 나는 학자가 될 운명이 아니야.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.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고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. 저 그만할래요. 이제 연구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가로 열고 6개 국어도 하고 가로 닫고, 저는 언어도 좋아하고 이런 능력도 있으니 저는 통번역을 해보고 싶어요.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아버지 되게 현명하시거든요. 근데 아버지가, 그래, 너 하고 싶으면 해.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6개월 정도만 더 해보고, 안 되면 그때 바꿔도, 그때 뭐 통번역사 돼도 상관없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그래, 한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바꾼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니고,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바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그 위기 상황, 내가 연구자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아버지의 조언이었던 거예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잘 적응을 하고 박사로서 훌륭하게 이 전문 지식과 어떤 그 실험 기술들을 익히고,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.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그 21살 때의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줬던 그 12가지 요인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21살 때의 경험일 거예요.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, 나는 공부 아닌 것 같아. 난 대학에 아닌 것 같아. 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닌 것 같아. 혹은 난 자질이 없는 것 같아.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나 그만할래. 포기할래. 나 딴 거 해볼래. 이런 생각을 급격하게 해버리는 거. 이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다행히 제레드 다이아몬드한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, 아주 긍정적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거고, 그중에는 그 아버지도 있었던 거고요. 또 6개월 정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뭐 학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는, 자기 장학금도 잘 받고 있고, 뭐 6개월 더 한다고 해서 생활비의 문제도 없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거죠. 근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알고서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아 강도를 또 갖고 있었던 거죠.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급하게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만할래, 때려칠래 라는 생각들을 하기보다 정말 뭐가 문제지? 내가 지금 공부 난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? 울타리를 딱 쳐보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? 그거 한번 딱 쳐보고, 이게 과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? 선택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? 라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. 내가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까?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면, 내가 섣부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, 이게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혼자서 그냥 추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, 나는 근본부터 문제가 있어,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,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,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,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롤모델들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성장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중에 선생님은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, 아무도 없어요. 제 주변에는 제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. 라고 말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고,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,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,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
대변동이라는 책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인 책이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, 미시적인 내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번외편을 만들었어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대학에 가까이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